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빨리 합시다. 네. 네, 벌써 들어왔네요. 장순환 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짓다가 지금 골치 아파졌다. 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그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온 기사인데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2천억을 못 갚아준다 이러면서 약간 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예. 강원도 춘천에 가보시면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아, 요즘 인기예요. 재밌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 가봤는데 네. 예, 재밌다는 얘기도 있고 음. 그거밖에 볼 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 강원 중도 개발 공사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레고랜드하고 그 주변 땅을 사서 예. 기반도 닦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레고랜드가 그 의암호 춘천에 의암호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림을 의암호.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의암호가 있고 여기 하중도라는 데가 있어요. 예. 요 땅 전체를 이 강원 중도 개발공사라는 데가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예. 아. 예. 여기 지금 이제 그 레고랜드라는 이제 테마파크는 이제 5월인가 지난 예. 5월에 개장을 했죠. 예. 네, 했고 하여튼 이 땅 전체를 하는 거예요. 땅을 사서 네. 하중도 전체를 네, 개발한다. 하중도 전체를 이제 뭐 여기 옆에 보시면 뭐 주차장도 있고 뭐 네. 프리미엄 아울렛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왔는데 이 기반 시설 닦아야 되잖아요. 예. 왜 우리 3기 신도시 할 때 그 LH가 하는 역할 있잖아요. 땅 어. 사서 이렇게 밀고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네. 거. 또 예. 뭐 백화점용이든 아파트용이든 또 그 땅 팔면 되니까 비싸게. 네, 부지 예. 나눠서 팔고 그런 예. 역할을 하는 예. 거입니다. 그 일을 중도 공사가 했다. 네, 이 강원 중도공- 중도개발공사. 네, 중도개발공사 여기 대주주는 강원도가 한 40% 이상 지분을 댔고 네. 그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멀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멀린이라는 데가 그 레고랜드 땅을 네. 거의 10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서 거기다 건물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여기 옆에 보시면 그 예전에 AIG가 여기 IFC 건물 서울시 땅을 100년 무상임차 네. 것처럼. 네, 그거랑 비슷한 무상임차는 아니죠. 빌려서 이제 나중에 네. 기부 체납하는 방식인데 그런 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도 개발공사는 주주가 강원도도 강원도가 한 있고 44%. 멀린도 있고. 예, 요게 지분. 그러니까 강원도가 큰형, 멀린이 작은 둘째 그런 형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네, 네. 요게 지분도인데 강원도가 한 44%, 멀린이 한 22%. 네. 그런데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큰형, 둘째 형이 서로 동업을 해서 네. 뭐 땅도 밀고 그리고 네. 작은 형이 그 땅에 빌려서 네. 레고랜드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 중도 개발은 근데 자본금이 300억이 안 되는 회사예요. 네. 땅 사서 개발하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대출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 이제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생각한 게 그 ABCP라는 방식이에요. 예.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강원 중도 개발공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네. 여기 I1 제1차라는 이제 SPC를 하나 만듭니다. 네. 거기서 이 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예. 2,050억 원, 이 공사 땅 사고 공사할 돈 2,050억 원을 연이자 뭐 지금은 한 5.1%로 빌려오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예. 맺는 동시에 이 I1 제일차란 유동화 SPC는 이 대출 계약과 이 대출 계약에서 이제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기초 자산으로 ABCP 그러니까 대출 자산 유동화 증권을 찍어서 예. 여기 투자자들한테 그걸 이제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걸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들이 아.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뭘 보고 투자하겠어요. 예. 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사업이 잘 안 되면 뭐 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의 어떤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네, 했다? 지급 보증을 하는 알겠어요. 구조입니다. 사실상 강원도가 지급 보증해서 투자자들한테 돈 꾼 셈이네요. 그렇죠. 중간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ABCP 라는. 강원도의 그 보증을 보고 이 차주한테 2,050억을 빌려준 거죠. 돈 그렇지. 갚는 건 아까 큰형, 둘째 형이 갚을 건데 네. 강원도와 멀린 걔네들이 만든 갚을 건데 네. 혹시 그 형제들이 못 갚으면 네. 내 강원도가 책임지고 갚을게.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ABCP가 이제 2020년부터 계속 이제 만기 연장을 하는 식으로 이제 네. 해왔어. 네. 그 요번에도 그 ABCP 만기가 9월 29일인가였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으면 예. 그냥 또 만기 연장을 해서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I1 제1차라는 SPC에서 빌린 게 이제 내년 11월이 만기거든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8월, 9월 이때부터 조금 이상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ABCP는 어원 방식이라서 이자를 먼저 떼고 줘요. 네. 그런 방식인데 그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강원도 쪽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이자 지급하기로 하고 만기를 내년 11월까지 연장했다라고 하고 있고 금융사 돈 빌려준 쪽에서는 아니 이자만 먼저 지급한다고 만기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게 되는 아니다. 게 아니다. 또 다른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된다라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예. 지난달 28일 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 원래 대출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법원에 회생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냥 둘째형에 동업한 그 회사가 네. 그 회사를 네. 회생 신청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준 입장에서 아니 회생 신청하면 우리 돈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돈 안 갚겠다는 거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한 이익 상실 이벤트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돈을 못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5일 날 최종 부도 처리가 된 거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럼? 그게 이제 지금 뭐 그러면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으니까 강원도가 돈 갚아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맞죠. 네. 근데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그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일단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회생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따라서 그때 이제 우리 어떤 지급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회생을 한다는 건 네. 회생 신청한 그 친구가 네. 100억을 빌렸는데 네. 100억을 다 갚아야 되는지 50억만 갚으면 되는지 그렇지. 30억만 갚으면 되는지 그걸 판사가 정하는 게 회생이고 그렇죠. 만약에 30억만 갚아라 그러면 70억 손해본 건 어떻게? 어. 그거는 강원도가 보증서 쓰니까 갚아줘야 되는 게 상식인데 예. 네 맞아요. 아닙니까? 근데 얼마를 내가 갚아줘야 될지 좀 판사 얘기 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갚아볼게.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강원도 여기 그 빌린 약정에 보시면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사유, 예를 들어서 회생, 파산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예. 원래 지급 보증한 2,050억 원 무조건 갚는 한다. 부담을 하겠다라고 이 약정서에 있어요. 아,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다 강원도가 그 회생 절차를 해야 해서 채권이 뭐 감면이 되더라도 되네요. 강원도가 짊어지고 있는 2,050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강원도도 알고 있고요. 네, 강원도도 알고 있고. 네. 그럼 강원도가 2,050억 빨리 주고 네. 뭐 회생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하든 그건 결정하면 될 일인데. 부도가 나도 네. 여전히 네. 강원도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근데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일단 회생 신청할 거고 그 결과 보고 갖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대출을 원래 그 중도 개발공사가 대출을 만기가 내년 23년 11월이었거든요. 예. 그때까지 갚기로 했으니까 뭐 그때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이 돈 빌려준 분들은 이게 말이 되냐. 당장 그 제때 그 의무를 못해서 지급 보증을 섰다면 그래서 이제 그 대출 만기가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 벌어진 이벤트가 생겼다면 예. 당장 지급 보증 의무를 해서 대신 갚아내라. 그렇지. 라는 게 이제 채권단 측의 주장이고 뭐 채권단 얘기가 좀 맞아 보이지 않아요?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건 네. 만기는 10년 후라도 네. 그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그냥 만기가 된 걸로 간주하고 빨리 돈 갚고 받는다. 끝낸다. 그게 네. 기한이익의 상실이라서 네. 말이 보통 그렇잖아요. 저희가 돈 예. 안 갚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프로님이 신용대출 한 1억을 빌렸어요. 빌렸어요. 예. 만기는 3년 후야. 예, 만기가 됐는데 원리금을 못 갚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압류. 일단 저한테 전화를 하고 어. 평소에 팬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팬인 건 팬인 거고 돈을 빨리 갚아라. 갚으세요. 네, 일단 갚으라고 독촉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안 갚으면 뭐 그럼 이제 압류. 안승찬이 대신 갚아줘야죠. 딱 집어넣는 거.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안 갚으면 네.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걸잖아요. 예. 급여도 소송을 차압할 해서 거고 뭐 아, 이제 그렇지, 급여 그렇지. 차보다는 먼저 일단 가압류 같은 걸 걸겠죠. 신청을 그렇죠, 해서 이제 네, 법원이 예. 허락을 하면 가압류를 걸고 뭐 그러면 이제 돈 못 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서 나중에 뭐 그래도 안 갚으면 경매에 넘기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이 지자체의 채무 불이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례가 많지는 않은데 예. 뭐 그렇더라도 뭐 저희가 보통 은행에 빚 안 갚았을 때 생기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네. 강원도가 네. 관광객 유치와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네.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만들었다. 네. 그 돈은 강원도도 조금 되고 뭐 강원도랑 친한 업체도 조금 됐는데 네. 화천대유 같네. 그리고 주로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끌어서 했는데 네. 그 대출을 받을 때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예. 그런데 우려한 망했다. 대로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망할 것 같은데 네. 강원도는 회생 신청을 해버려서 네. 망할 그 자기가 보증순 회사 네. 채권단은 빨리 갚으라고 그러고 네. 강원도는 당장은 못 갚겠다고 그러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말이 좀 조금 달라요. 그 강원도 입장에서는 네. 자기들이 이제 지금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어. 이제 계속 롤오버를 해도 내년 이제 11월이 대출 만기니까 그때는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도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에 빵꾸가 난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회생 신청을 해서 빚도 좀 줄이고 지금 뭐 땅을 팔긴 했는데 한 80 그 중도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 한 80% 이상을 팔긴 했는데 잔금도 좀 잘 제대로 안 들어오고 문제가 많은데 네. 법원에서 이 권리관계를 좀 정리해주면 좀 깔끔하게 이런 걸 다 매각해서 빚을 일단 갚고 그래도 부족하면 강원도가 지급보증 의무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갚아주겠다. 늦어도 내년 뭐 11월까지는 이런 입장인 거고 그 채권단 그 돈 빌려준 쪽에서는 아니 지금 장사 뭐 레고랜드가 문 연지 얼마 안 돼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랑 주변 땅 매각해서 벌 수 있는 돈은 다른 거다. 지금 그쪽에 춘천 시내하고 상업용지를 비교해 보면 땅값도 싸서 그 땅 살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그 잔금 안 들어오는 것도 왜 자꾸 옛날 기준으로 갖다 대느냐. 지금 기준으로 하면 잔금도 좀 들어오고 옛날보다는 그다음에 잔금을 받으려면 니네가 이제 제대로 공사를 완전히 끝내주고 뭐 이런 땅 공급업자의 어떤 의무를 다 해야지 잔금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잔금 안 들어와서 지금 이걸 뭐 회생에 붙이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라고 이제 좀 싸우고 있는 중이죠. 야. 그러면 결국은 강원도가 갚아야 될 돈인 거죠. 결국엔 강원도 갚아야죠. 결국은 갚는 건데 네. 그때 좀 기다려라라고 하는 강원도의 말은 네.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좀 잘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이란 이벤트가 이미 벌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일단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한번 버텨본다? 왜 그럴까?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어요. 강원도가 원래 그 빚에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알펜시아 그때 평창, 네. 평창 알펜시아. 예. 평창 알펜시아 때문에 빚 그 아직도 한 3천억 원 정도. 이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이 사업도 사실 뭐 잘 레고랜드 사업이 잘 뭐 계획만큼 제대로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도 부채를 많이 안고 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차제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른 한편에서 사실 이 레고랜드 사업이 그러니까 전 정권의 사업이니까 예. 그 그렇죠. 강원도 입장에서는 전임 도지사의 어떤 예, 지적 사업이죠. 사업이잖아요. 예. 2018년에 이 사업비 땡겨서 이 레고랜드 사업 하기도 하고 5월달에 이번에 개장하면서 아마 전임 그 민주당 소속의 최문순 지사가 아마 개장식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갚아야 될 돈을 못 갚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빚이 사실은 최 지사 때 생긴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본인의 그러니까 어쨌건 도정을 인수하면 이 전임 정부의 빚도 좀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예. 적어도 이 빚은 내 때 만든 건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네, 이런 걸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은 뭡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는. 이런 문제라고 네. 하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ABCP 네. 부도가 나고 잘 안 네. 갚아지고 결국 네. 돈 갚네 못 갚네 하는 거는 결국은 네.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사실 되게 이례적인 거고 강원도가 뭐 갚으려고 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얘네 강원도 1년 예산이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뭐 자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2천억 원이 뭐 물론 부담이 되긴 하는데 예. 뭐 못 갚을 수준은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이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 사업은 또 다른 지자체가 이제 보증을 선 ABCP랑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곳 정도가 이런 구조로 ABCP를 발행해서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주로 뭐 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형태가 많은데 여기는
그 레고랜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할 때부터 막 말도 많았고 뭐 이거 그 레고랜드 사업자한테 너무 무상으로 퍼준다 뭐 이런 지적도 많았고 장사가 잘 안 돼서 강원도가 이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알펜시아처럼 뭐 이런 지적이 뭐 지난 10여 년간 무수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러니까 사업성 없는 거 네. 지자체에서는 해야 치적도 되고 네. 뒷감당이야 뭐 다음 도지사든 다다음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네. 잘 되면 좋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추진하는 것들이 꽤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내가 막 추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수익성 있는 거면 네. 잘 됐겠지. 민간 보고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수익성이 있었으면 그렇겠죠. 민간이 안 하니까 강원도가 44%나 되고 네. 강원도가 지급보증 서야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고 지금은 빅베스네요, 빅베스. 원래 전임 CEO가 벌인 사업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취임하자마자 네. 그냥 확 망가진. 우리 빚이 너무 많아, 안 돼, 어. 큰일 났어, 네. 큰일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옛날에 2010 몇 년인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취임하자마자 성남시 월급 줄 거 없는데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모라토리엄 선언했죠. 예전에. 그게 전임 뭐 이대 무슨 시장이 청사 호화청사 만들어가지고 뭐 등등 뭐 그랬던 사건과 지금 강원도에 새로 이제 지사가 된 누구죠? 그 김진태. 국민의힘의 김진태 예. 지사가 네. 전임 삼선이나 했나? 했던 문순 최문순 지사가 벌인 일인데 네. 지금 내가 조용히 빚 갚고 있으면 네. 누가 잘못했는지 대충 넘어가니까 일단 지금은 요란스럽게는 하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전해주고 빚은 갚건 갚더라도 내 돈 갚는 건 아닌데 네. 강원도 돈으로 갚는 거지만 하여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나는 얘기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야 속이 시원하네. 네, 아주 뭐 저도 거의 김진태 생각 현 지사가 비슷합니다. 하던 방식이나 네, 이재명 생각 전 성남시장이 하던 방식이나 네. 결국 같은 거다. 근데 억울할 수 있죠, 사실은. 내가 안 한 건데. 네. 장수영 기자 지금 나는 완전히 동의 안 했어. 이런 표정. 이거는 2%가 얘기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 아니 예.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재명 지사도 그때 2010년도인가 그 모라토리엄 선언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조금 성격은 조금 다른 면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시간 좀 넘었다고 PD님. 네. 시간 없는 것 같아서 괜히 당근했는데 이런 거 안 나서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내 무덤을 사서 파 그냥.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장순원 기자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